구독자 여러분, 코스피가 반등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계좌부터 열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시 23만 원으로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7% 가까이 뛰었고 중소형주를 산 사람들은 며칠 만에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에게는 시장이 살아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팔고 코스닥으로 옮겨야 하나, 반등이 약할 때 물을 더 타야 하나, 아니면 코스피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냥 버텨야 하나. 오늘은 시장 전망보다 이 세 가지 고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레버리지 자금이 밀어올리는 V자 폭등보다 가격이 먼저 회복하고 외국인과 실적이 뒤늦게 붙는 느린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손실이 큰 분과 본전이 가까운 분, 수익권인 분, 레버리지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같을 수 없습니다. 후반에서 각 계좌가 이번 주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경우에 비중을 바꿔야 하는지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23만 1천 원으로 마감하며 급락 뒤 가까스로 반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월요일에는 23만 6천 원으로 출발해 장중 23만 8,500원까지 3% 넘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뒤 22만 8,500원까지 밀렸고 결국 전거래일보다 0.43% 내린 2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아침 반등을 믿고 따라간 분은 코스피가 오른 날에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핵심은 반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 매물이 더 빠르게 쏟아져 종가까지 힘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날 코스피는 0.6% 오른 6,2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 가까이 상승했지만 오후에 힘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똑같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3% 올랐다가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4% 상승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상장 종목의 76%인 697개 종목은 올랐습니다. 지수는 상승했고 대부분의 종목도 강했는데 시가총액이 큰 두 반도체가 위에서 눌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를 볼 때는 지수 숫자 하나보다 내 종목이 시장 반등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매를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외국인은 월요일 코스피에서 1조 4,93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매도가 1조 182억 원, SK하이닉스 매도가 4,103억 원이었습니다. 두 종목을 합치면 1조 4,285억 원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전체 매도의 약 95.6%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한국 주식을 전부 버린 게 아니라 대형 반도체 비중을 집중적으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에게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과 내 종목만 수급에서 소외되는 위험은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이 같은 날 코스피 200 선물을 4,287억 원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현물에서는 대형 반도체를 1조 4천억 원 넘게 팔면서 선물은 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 전체에서 도망쳤다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수 반등 가능성은 열어두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조정했거나 현물과 선물을 이용해 포지션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 매수만 보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로 돌아왔다고 판단해도 곤란합니다. 내 계좌를 살리는 주문은 코스피 200 선물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에 실제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수 방향보다 삼성전자 현물 매도가 줄어드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나온 돈은 시장 밖으로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55억 원, 기관이 5,661억 원을 순매수했고 지수는 6.97% 급등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현대차는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 올랐고 기계와 장비, 증권, 운송장비로 매수세가 퍼졌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가 느낀 박탈감은 시장에서 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돈이 내 종목을 비켜왔기 때문에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전부 팔고 이미 오른 종목으로 옮기면 자금 이동을 가장 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오늘 무엇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이 사흘 뒤에도 같은 업종에 남아있느냐입니다. 최근 흐름을 코스닥의 단독 질주로만 보면 판단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7월 30일 저점 이후 8월 10일까지 코스닥은 약 32% 반등했고 코스피는 12%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주도권이 코스닥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8월 들어 코스피 200 동일가중 지수는 8%, 코스피 중형주는 15%, 소형주는 14%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피 대형주는 6.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의 독주라기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시장 전반이 넓게 오른 셈입니다. 6월과 7월
7월에 대형 반도체에 몰렸던 돈이 중소형주와 비반도체로 퍼지는 단체 반등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일부 대형주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멈추는 순간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처럼 상승 종목이 넓어지면 국내 증시의 회복이 두 종목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내 계좌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건강해지는 것과 삼성전자가 당장 강해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살아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반등은 인정하되 내 종목에 수급까지 돌아왔다고 서두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코스닥이 앞으로도 계속 코스피를 압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이릅니다. 7월 폭락 당시 코스닥은 고점 대비 최대 47% 가까이 밀렸고 코스피 하락폭은 약 39%였습니다. 최근 급반등에도 코스닥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7%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49.5% 상승한 상태고요. 코스닥 강세에는 새로운 장기 주도주의 탄생뿐 아니라 너무 크게 벌어진 수익률 차이를 줄이는 키 맞추기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반등은 강할 수 있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차익 실현도 거칠게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30% 넘게 반등한 시장에 전액을 옮기는 건 대응이 아니라 추격 매수에 가깝습니다. 코스피 반등은 V자보다 루트 모양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 뒤 첫 반등은 너무 싸졌다는 판단과 금리 부담 완화가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평가만으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현물로 돌아오고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가 확인돼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좌에 대입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23만원 부근에서 싸다는 매수만 들어오면 급락은 멈출 수 있습니다. 반등이 오래 가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고 반도체 이익이 내년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신뢰가 붙어야 합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수급과 이익이 뒤에서 받쳐주는 두 단계 회복입니다. 반등론이 나오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증권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6월 고점 대비 33% 급락했습니다. 반면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연초 이후 약 184% 높아졌고 12개월 연속 상향됐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5배로 2008년 금융위기 저점 6.27배와 코로나 당시 저점 7배보다도 낮았습니다. 과거 위기 때는 주가와 기업 이익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크게 내려왔는데 기업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스피가 장기 침체보다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저평가라는 숫자를 오늘 당장 전액 매수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가가 싸지면 추가 하락의 충격은 줄어듭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주문까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달 첫째 주에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7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올랐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다시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루투자 반등의 아래쪽은 가격 매력이 받치고 위쪽은 외국인과 실적이 열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유자가 견뎌야 하는 곳은 바로 그 사이입니다. 바닥은 지나갔을 수 있지만 상승 추세가 완성됐다고 말하기에는 장기 매수 주체가 아직 부족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이 기다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지연되면서 WTI는 약 5% 급등한 82달러 13센트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다시 4.7% 부근까지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9%, 인텔은 4.1% 하락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요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았고 샌디스크를 비롯한 일부 메모리와 AI 종목은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이가와 금리가 차익 실현의 이유는 됐지만 미국 증시의 추세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은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하락보다 메모리 업종이 따로 움직였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2.9% 밀린 데 비해 마이크론은 1.9% 안팎 하락했고 샌디스크는 2.1% 상승했습니다. AI 투자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논란과 메모리 수요를 시장이 완전히 같은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까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모리주가 하루 버텼다고 국내 외국인 매도가 곧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업종 신호는 우호적 근거일 뿐 삼성전자 현물 수급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시험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고용 부진으로 9월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지만 WTI가 다시 82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물가가 예상 범위에 머물고 유가가 진정되면 첫 번째 반등을 만들었던 금리 부담 완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고점을 높이면 코스닥 성장주와 반도체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오늘 움직임만으로 이번 주 방향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CPI 전에는 반등이 나와도 포지션을 크게 늘리기보다 발표 뒤 금리와 외국인 주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여유를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근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였습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늘었고 범용 D램 가격 상승도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출하, 장기 공급 계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과 AI 고객사의 투자 부담은 확인해야 할 위험이지만 현재 이익이 이미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근거와 이번 주 외국인 매도를 경계할 이유는 동시에 성립합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단기 수급을 무시해도 된다는 허가는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자금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펠리스 기업의 자금 조달과 공급망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주는 부양책은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 주가에는 외국인 포지션과 글로벌 메모리 전망이 훨씬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돈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소부장으로 옮겨간다면 국내 공급망의 투자 사이클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반등만 기다리지 말고 테스와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후방 종목에 거래 대금이 남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 규제 이후 매수세가 사라진 의미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도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 직전까지는 테슬라와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렸습니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규제의 문턱이 개인 투자자의 주문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의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목표 배율을 맞추려고 상승할 때 더 사고 하락할 때 더 파는 주문을 냅니다. 여기에 알고리즘과 반대 매매가 겹치면 오르는 날에는 과도하게 튀고 내리는 날에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매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로 신규 자금이 줄면 이런 기계적인 증폭 장치도 약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변동폭이 점차 줄고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주문이 시장을 끌고 다니는 힘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기업 실적과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차분하게 반영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매수가 줄었다고 곧바로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폭락을 키웠던 매도 장치가 약해지는 동시에 급반등을 만들던 추격 매수와 쇼커버의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7월 31일처럼 하루 만에 20% 안팎 튀는 반등을 다시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이 빠진 자리를 외국인 현물과 기관, 연기금 같은 장기 자금이 채우지 못하면 주가는 덜 흔들리는 대신 답답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규제 이후 V자보다 루투자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여기서 나옵니다. 변동성 완화는 바닥을 안정시키지만 상승의 두 번째 구간은 새로운 매수 주체가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더 불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실을 줄이려고 추가 매수하거나 반등해서 한번 팔고 눌림에 다시 들어가려 해도 현금 3천만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유 물량을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 뒤 재진입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일단 팔고 다시 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매수 버튼이 막히면 대응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보유자는 매도 전에 이용 중인 증권사의 예탁금 기준과 재진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키제가 위험을 줄여준다고 해도 이미 손실 중인 계좌의 복구 방법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영향을 삼성전자 현물 매수세가 영구적으로 사라졌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줄어든 것은 빚을 이용해 하루 수익률을 배로 추종하던 빠른 자금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를 장기 보유하는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판단은 기업 이익과 환율, 메모리 가격, 주주 환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오히려 레버리지 과열이 잦아들면 장기 자금이 가격을 평가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래 대금이 줄고 반등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규제 자체를 상승 재료나 하락 재료로 볼 일은 아닙니다.
주가를 과도하게 흔들던 증폭기를 낮춘 조치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루에 폭락 이전 가격을 모두 회복하기보다 23만 원 안팎에서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며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는 넓게 유지되더라도 대형 반도체는 한동안 뒤늦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CPI가 무난하고 유가와 금리가 안정되면 저평가 매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뒤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고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두 번째 반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CPI 발표 뒤 금리가 다시 오르고 외국인의 대형 반도체 매도가 이어지면 코스피는 6,300선 앞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상승률보다 반등의 주체가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강한 회복은 삼성전자가 하루 많이 오르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을 함께 사야 합니다. 장 초반 상승분이 오후까지 남고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지 않는 날이 이어져야 하고요. 삼성전자만 오르지 않고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재, 장비주까지 거래대금이 넓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떠나지 않는다면 시장 전체의 회복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 조건들이 맞물릴 때 삼성전자도 코스피 반등의 두 번째 구간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개 신호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르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조단위로 파는 흐름입니다. 선물 매수가 현물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장 초반 반등이 매번 오후에 무너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CPI 충격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7% 위에서 더 오르거나 유가가 82달러대를 넘어 계속 높아지면 성장주 전반의 할인율 부담이 커집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빠진 자리를 개인만 받아내기 시작하는지도 보십시오. 이 경우 삼성전자를 팔아 코스닥으로 옮기는 선택은 두 시장의 약한 구간을 연달아 맞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큰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은 삼성전자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핵심 물량을 약한 날 전부 팔고 이미 크게 오른 코스닥 종목을 한꺼번에 사는 겁니다.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외국인 매도 둔화와 CPI 이후 금리부터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계좌의 절반을 넘고 현금이 거의 없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줄여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려는 매매보다 시장의 느린 회복을 버틸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본전이 가까운 분들은 평단이 시장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실이 클 때는 본전만 오면 줄이겠다고 생각하지만 평단 근처에 오면 욕심이 다시 생깁니다. 이번에는 더 갈 것 같아 계획을 바꿨다가 외국인 매도가 재개되면 같은 손실 구간으로 돌아옵니다. 본전에서 정리할 대응 물량과 계속 가져갈 핵심 물량을 미리 나눠두십시오. 가격만 평단에 닿고 외국인 현물은 계속 빠진다면 대응 물량을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고 후방 종목까지 매수세가 넓어진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미 수익권인 분과 삼성전자 비중이 크지 않은 분은 이번 순환매를 계좌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조절 가능한 일부 물량이나 새 현금으로 전력기기, MLCC와 반도체 소부장, 방산, 바이오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갈아타기가 아니라 추가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복귀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중소형주로 퍼지는 수익률도 일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급등한 종목을 시초가에 따라 붙지 말고 첫 조정에서 거래대금과 기관, 외국인 매수가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좌의 중심축과 순환매 대응 물량을 나누면 한쪽 시장을 틀렸다고 전부 되돌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유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현물 투자자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천천히 회복하더라도 위아래 변동을 반복하면 1일 리밸런싱과 음의 폭리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규제 이후에는 물타기와 재진입까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추가 매수부터 누르지 말고 내 계좌가 현금 3천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등에서 일부를 줄여 위험을 낮추되 다시 살 수 있다는 가정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폭락전 수익률을 한 번에 되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 변동성에도 계좌가 강제로 퇴장당하지 않는 구조가 우선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신규 진입자는 가장 낮은 가격보다 매수 주체의 변화를 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현물 매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장 초반 반등이 종가까지 남는지, 세 번째는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으로 거래대금이 퍼지는지입니다. 세 조건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씩 좋아질 때 여러 번에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용 현금
현금을 전부 옮기지도 마십시오.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를 함께 가져가되 급등 뒤 첫 조정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추가하는 편이 낫습니다. 바닥을 맞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것보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다시 선택할 현금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일 확인할 항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와 WTI, 마이크론과 미국 반도체 흐름을 봅니다. 오전 10시 이후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만 사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까지 함께 사는지 비교하십시오.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장 초반 상승분이 종가까지 남는지 코스닥과 소부장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흐름과 원달러 환율, 업종별 자금 이동까지 장중에 계속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 변화부터 반도체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 로봇과 방산으로 매수세가 퍼지는 순간 기존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지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느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금의 방향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수급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코스피 반등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보유자의 계좌가 같은 속도로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힘이 첫 반등을 만들고 외국인과 기업 이익이 돌아와야 다음 상승이 이어집니다. 레버리지 규제는 폭락을 키우던 증폭기를 낮췄지만 급반등을 만들던 자금도 함께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회복은 화려한 V자보다 시간이 걸리는 루트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손실권에서는 계좌가 버틸 현금을 지키고 본전권에서는 미리 정한 물량을 조절하며 수익권에서는 삼성전자 핵심 물량과 새로운 순환매를 나눠 가져가십시오. 레버리지 보유자는 추가 매수보다 재진입 제한과 강제 청산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 오르는지보다 내 돈이 어느 조건에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해두면 삼성전자가 답답한 날에도 급하게 계좌 전체를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가격만 보지 않고 외국인 수급과 시장의 주도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